잿빛 하늘에 갇힌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통계에서 한국은 회원국들 중 높은 수준의 농도인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 흐흐, 미세먼지 정말 싫어.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숨을 쉴 때마다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심장은 물론 뇌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상황. 우리 몸 곳곳을 습격하는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과연 우리의 건강은? 지금부터 우리 동네 주치의들과 미세먼지에 대한 새롭고 맛있는 수다를 떨어볼까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종태 원장님? 미세먼지하고 이제 황사하고 두 개가 좀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황사는 토양 성분입니다. 그 중국에 이제 내륙에 있는 그 사막의 모래들이 편서봉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면 석탄들이 타면서 나는 이런 부유물질인데요. 근데 여기서 미세먼지가 중요한 거는 이제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거기다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 크기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머리카락 굵기에 미세먼지는 5분의 1,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 작은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미세먼지 자체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거는 우리 폐 쪽으로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봤자 우리 폐 맨 끝에 있는 폐포까지 들어가는데, 초미세먼지는 그 폐포를 뚫고 우리 혈관을 타서 우리 온 전신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 쪽으로 주는, 급성기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나 이제 천식을 악화시키고, 만성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라든가 아니면 만성 폐쇄성 질환, 그 폐질환을 갖다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전신을 도니까 그 심뇌혈관 질환, 뭐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킨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질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여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좀 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폐라든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겠죠. 급성기 질환부터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사실 임산부가 문제인데, 임산부는 사실은 결국 초미세먼지가 태반을 그 탯줄을 타고 신생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애가 저출생아 아니면은 조기 출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이제 작은 애기들, 영유아가 문제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당장 폐 자체가 발달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뇌로 가게 되니까 뭐 ADHD라든가 다양한 질환들이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 원장님은 혹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만이 관리하는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경보라든가 황사 경보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좀 챙겨 쓰겠죠. 그다음에 뭐 가능한 한 바깥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뭐 환기를 좀 덜 시키라고 창문을 오히려 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병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일상적으로 하는 손 씻기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많거나 황사가 많은 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현관 밖에서 옷을 한번 좀 털고 몸을 털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은 있습니다. 한방 쪽에서 이런 걸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 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한의학 쪽에서는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 뭐 피부, 호흡기, 눈 이쪽 질환은 기본이고, 또 아까 김종태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전신으로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일으키는 만큼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강화를 시켜서 그런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고 좀 몸 내부로 유입이 되더라도 나의 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약들, 경옥고, 진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침도 또 그 코라던가 눈 쪽에 이런 알러지성으로 가려움증이라던가
또 따갑거나 아프거나 비염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침으로도 어느 정도 자극요법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외용제로 우리가 한방 연고 중에서도 코나 이런 눈 주위 이쪽을 혈자리를 자극을 해줘가지고 그쪽에 순환을 좋게 해서 약간의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좋다는 속설은 맞을까? OX로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네, 요건 쉬웠어요. 네, 이거잖아요. 흔히 돼지고기 먹으면 뭐 기름기 먹으면 먼지 다 씻겨 내려간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탄광에 이제 광부들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 씻겨 내린다고 이제 삼겹살 이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폐로도 들어가지만 입으로 해갖고 소화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씻어내리기 제일 좋은 거는 물입니다. 물을 먹어서 씻겨내리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서 호흡기에 있는 미세먼지도 물이 들어가면서 그 객담으로 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나 식물 이것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미세먼지는 네. 우리가 그 단위를 쪼개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나 물로 해서 버리든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어떤 생화학적으로 할 방법이 없거든요. 즉 공기청정기는 그 미세먼지 그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단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 필터에서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필터를 자주 갈면은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식물 화분으로 해갖고 식물을 놔두시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화학적으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처럼 흡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 소변으로 내버리는가 그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면 식물 자체도 흡수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흡수라기보다는 흡착일, 그러니까 이게 그 이파리의 그 면적이 넓을수록 흡착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볼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걸 볼 것 같으면 우리 옛날에 파리 잡을 때 했던 끈끈이를 갖다가 엄청 달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미세먼지가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화분은 공기청정기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다. 네. 장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농촌진흥청에서 약 한 30여 종의 식물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파키라,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 요 5종류에서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기는 했네요. 거실에서 잎면적이 한 1제곱미터 크기 정도가 되는 화분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또 봤더니 그리고 나서 한 4시간 동안 초미세 정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한 20% 정도 감소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미세먼지가 잡히는 거는 식물면에 식물도 호흡하는 작은 미세한 포공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약 한 20마이크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10마이크로, 초미세먼지라는 2.5마이크로 정도는 걔네들이 잡아주더라라고 이제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데, 그 식물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랍니다. 저도 조사를 해봐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잎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식물 잎을 고를 때 앞면을 보면 안 된대요. 식물 잎면의 뒷면을 봐서 뒷면에 주름이 많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표면이 이렇게 뭐 잔털이 많으면 잘 잡겠지는데 이 잔털 갖고 미세먼지랑 소용이 없으니까 잔털 많은 것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고 비교적 매끈한 것보단 주름이 많은 이파리들이 좋은데 앞면보다는 뒷면에 주름이 많은 이파리들이 아까 말한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포집 효과들이 좋더라라고 아마 농업진흥청에서 실험을 해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환경보호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나쁨이라 그러면 경고도 하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데 거기서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뛰지 말고, 숨을 천천히 쉬라고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결론은 그러면 운동하지 말라네요. 윤 원장님은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좀 기체조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실내에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 역시 건강에는 뭐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체조 한 2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폐와 연관되어 있는 경락이 있어요. 수태음 폐경이라고 요 가슴에서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그 경락이 있는데 그 경락을 따라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또 이제 가슴 전체도 두드리시면서 입으로는 하고 내쉬는 호흡들. 사실은 우리 한방에서는 폐와 피부, 코 이거는 다 한 세트로 봐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마찰하고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폐 기운이 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두드리면서 내쉬는 호흡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으로 저는 단전치기 그거 아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한 4, 5cm 정도 되는 그 아랫부분에 우리가 단전이라는 부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 기공 그쪽에서는 다 봐요. 그래서 단전 부위를 내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때리면서 이렇게 단전치기를 쭉 하루에 뭐 최소 100개 이상씩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기운을 돌려주고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좀 기운차게 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